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보합에 정확하게 마감이 됐고, 거래소 시장은 0.13% 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좀 한산했고요. 특별한 특징 없이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121선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움직임이 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방향성은 잡아가고 있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통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분간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5조 9천억, 코스피가 7.2조 원, 좀 아직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뭐 관세 협상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렸는데, 어제 좀 올랐던 2차 전지가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없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또 GDP가 상당히 좀 역성장한다라는 발표도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그리고 관세 협상, 오늘 밤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우나스닥, 독일도 3% 올랐고, 옆나라 일본도 0.5% 올랐고, 대만은 0.18% 정도 떨어졌고, 홍콩은 1% 정도 하락하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 큰 특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호재가 있거나 또 악재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는 그런 관망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망 모드라고 나오죠. 그래요.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분위기를 잘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관세 얘기만 나왔다 하면 빠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관망 모드가 좀 많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20을 보면 거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많습니다. 역시 1등은 알테오젠이고요. 뭐 펩트론, 하마리서치, ABL 바이오, 휴젤, 시젠, 오름 테라피틱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 주식을 많이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500원 정도 마이너스에 끝났는데요. 아직은 뭐 크게 올라가지 않고 좀 횡보,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양봉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벤트가 없어요. 요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초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얼마 전에 그 알테오젠의 그 전태현 부사장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딴 건데, 뭐 투자자들의 의구심, 여기 바로 이제 특허권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 시간 점점 더 짧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는 특허 침해 소송이었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긴 하는데, 올해 초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특허 문제는 불식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머크가 9건에 달하는 한로자의 심판 특허 무효 소송 심판을 제기한 상태고요. 여기 첫 청구가 이제 진행된 후에 회사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나왔죠. 요게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반려되면 안 좋은 건데, 이게 뭐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면 회사의 위상이 평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 초에 나옵니다. 6월 초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과는 연말쯤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하여튼 뭐 할로자임 측에서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초에 좀 빅 이벤트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특허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헤드가 방한을 해서 회사 특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초에 계약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연말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전태현 부사장님이 미국 특허 변호사예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인데 아무튼 예, 미국 특허 쪽에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무런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 계약을 했다라는 거. 더 이상 특허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크는 이제 특허와 관련 모든 예,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지 모두 예상하고 있고 또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아무리 딴지를 거려도 예, 어떤 공격을 할지도 알고 있고 또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부각이 되면 오히려 회사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면서 예, 많은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 예, 계약을 미뤘던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랍니다. 요게 이제 6월 초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랍니다. 그래서 6월달 예, 2분기 끝자락이죠. 6월달 안으로 하나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움직임이 둔하고 있지만 예, 좀 시기가 문제지 언제든지 추가 기술 수출은 터질 수 있는데 이벤트가 6월 초에 한번 있고 또 6월 말 안으로 다시 한번 기술 수출이 되니까 이때는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달, 5월 달 지나면 거의 예, 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ADC를 하고 있는 다이치 상교, 예, ADC에는 예, 주사 부위가 약물이 천천히 흡수돼서 SC 제형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알테오젠이 그러면은 이거 혹시 ADC 쪽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리 이런 게 우려가 있는데 어떨 거냐라고 다이치 상교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다이치 상교 대답이 상당히 의례적으로 의아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예, 본인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더니 알테오젠의 기술은 상당히 좋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에 대한 우려는 다소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계약 체결을 했다. 그리고 임상 1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ADC 쪽으로 좀 이렇게 SC가 넓어질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 자꾸 ADC는 빨리빨리 전달해서 해야 되는데 천천히 흡수되면 SC 제형은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었는데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다이치 상교는 뭔 소리냐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ADC 쪽도 SC 제형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ADC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업체들도 만약에 SC 제형으로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시 알테오젠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거고 이 밖에도 뭐 장기 지속청이기 때문에 또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정말 좋은 그런 기업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라든가 로열티라든가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면 지금의 20조? 글쎄요. 20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있어야 되는 게 시장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소 40조 원대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70만 원대 되겠죠. 70에서 한 8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옛날에 2차전지처럼 될까 말까 이렇게 해서 거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모든 악재를 다 소화해 내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가져서 먹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급등 몇 개월 만에 급등하면 몇 개월 만에 빠져요.
이 주식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 몇 개월 만에 올랐잖아요. 알테오 저기 뭐야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뭐 몇 개월 만에 뭐 에코프로 1년도 안 돼 가지고 10배 올랐잖아요. 10배. 그죠?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길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모든 악재들을 다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고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한 1,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내년부터 최소 50에서 200% 성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가치보다는 훨씬 높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알테오젠을 여러분들께 계속 포지션을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안 찍혔잖아요. 그게 이제 10월 달부터 찍히기 시작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테오젠을 편입하지 않으면 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많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못 샀다면 시리즈 저번에 알테오젠을 못 샀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알테오젠을 못 샀다면 놓쳤다면이네요. 알테오젠 놓쳤다면이 뭡니까? 바로 펩트론이죠. 펩트론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 펩트론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딱 펩트론을 못 샀다면 이 종목이 왜 괜찮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유럽 쪽에는 임상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뭐 5월달 6월달에 추가 자금이 유치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달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단이 낮잖아요. 그러면 3개월 평단 잡거든요. 뭐든지 뭐 자원사채든 증자든 할 때 보면 그럼 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빨리 유치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이런 계획이 가지고 있고 허가도 내년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은 요거는 직접 판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판권을 넘겨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유통계약을 맺으면 로열티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겠죠. 판권 줘봐야 얘네들은 실제로 판권이기 때문에 로열티 많이 받아야 10에서 한 20% 정도를 얘네들 주고 나머지 80에서 뭐 70%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럽 시간에 크게 먹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이 공식적으로 애로를 기술 수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층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집정, 그러니까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결과를 좀 보고 나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약금만 한 1,000억 정도 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알테오젠이 계약금 보면 보통 한 500억에서 600억이에요. 이 정도 받는데 이건 계약금이 벌써 단위가 1,000억 단위입니다. 계약금이 1,000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가져가시면 상당히 좀 슈팅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펩트론을 못 샀다면 이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름 지웠는데 아무튼 이런 좀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좀 시간만 갖고 있으면 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 SDI 말씀드렸죠. 낙폭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큰 리스크 없이 시장만 안정되면 올라갈 수 있다. 시리즈로 NC소프트가 월봉입니다. 월봉. 여기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 때 2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온이 나타나면서 10배 올랐어요. 10배 오르고 좀 조정받고 있다가 미니지 M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100만 원대까지 슈팅이 나오고 그게 다 소화가 되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엄청 싸요 지금.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이 회사가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때 시기와 그 NC소프트는 요때는 그냥 리니지라는 프로그램 하나밖에 있었고 여기는 M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 지금 진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올랐던 아이온, 여기서 아이온 가지고 10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온 2가 곧 발매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 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시각이 맨날 테마주들 보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막 급등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놀고 있는 주식을 언제 턴어라운드 되느냐 이런 거 보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지 어렵지 않게 뭐 2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수익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가 거의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다라고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금리 인하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저점에서 움직여 과거에 좀 화려했던 종목들이 저점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느냐? 기관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좋아해요. 이것들은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급을 좀 확인하시면서 외국 기관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큰 신경 안 쓰고 손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해서 제가 NC소프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런 주식을 사세요. 괜히 뭐 되도 않는 저기 테마주 사가지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종목들을 사서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정기예금보다 낫잖아요. 정기예금 뽑아다가 저기다 넣는 게 저는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보다시피 121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만 다시 한번 121선 안으로 안 떨어지고 놀아준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가 관세에서 완전히 졌어요. 져가지고 더 이상 관세 가지고 왈가왈부를 못할 그런 얘기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완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은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 다시 한번 대중관세를 모두 해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갔어요. 트럼프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여기 동맹국들도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협상도 우리도 약간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지 그냥 협상 안 하고 조용히 듣고 와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맞을 건데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오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니면 진짜 트럼프 특유의 또 미치광이 전략이 한번 나올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여기서 진짜 한번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흔들어 버리면 또 시장 난리 나거든요. 그때는 탄핵해야 됩니다. 거기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 미치광이 전략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은 트럼프 시장도 점점 내성이 생겨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가 움직여요. 그런 걸 따라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아니면 낙폭 과대 주식들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가는 시장이 또 유동성이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큰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